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이제 좀 소리가 나죠? 자, M50i 이제 2592km를 탔고요. 기념비적 리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일단 저는 보통 그 드라이브 모드를 좀 자주 바꾸는 편이라 드라이브 모드 설명부터 좀 하자면 어댑티브가 있고 에코, 프로, 컴포트, 스포츠가 있는데 스포츠는 보통 플러스로 세팅을 해놔요. 어차피 즐길 거면 제대로 즐기자 해서. 근데 보통은 어댑티브로 많이 다닙니다. 어댑티브가 이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있는 차량들에만 들어가는 드라이빙 모드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거를 쓰냐면 제가 주행하다가 드라이빙 모드를 좀 자주 바꾸거든요.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그런 세팅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바꾸는 걸 좋아해가지고 조작하는 거를. 근데 여기에 버튼이 스티어링 휠에 없고 여기 센터 콘솔 쪽에 있어가지고 여기가 만질 때 이게 더듬더듬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어댑티브를 하고 그냥 편하게 주행할 때도 있는데 이렇게 보통 어댑티브로 합니다. 이런 언덕 지하주차장에서 올라갈 때도 이 M550i가 차체가 좀 낮아가지고 가끔 급하게 팍 들어오면은 바닥을 긁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올라가야 되고. 자, M550i의 최대 장점은 정숙성인 것 같아요. 이게 저 RPM에서는 또 저속이나 저 RPM에서는 뭐 간접 분사 방식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정숙하고 조용하게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스포츠 모드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놓으면은 하고 이제 RPM을 높이면 그때서야 이제 이게 8기통이었구나 라고 느끼게 되죠. 그리고 여기 지금 영상에서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이 갤럭시 울트라를 쓰는데 요 충전 패드 트레이에 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많이 불편 상황이고, 그래서 뭐 테슬라나 요즘 나온 그 현대차들 같이 이렇게 두 쪽이 다 충전이 되거나 거치가 되는 그런 차량들 볼 때마다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리고 여기 옛날 거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앞에 컵홀더 두 개가 굉장히 작아요, 구멍이. 그래서 큰 거는 잘 안 들어가고, 근데 이제 팔걸이 부분은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여서 참 좋긴 한데, 여기에 요쪽도 일반 그냥 좀 좋은 가죽을 쓴 것 같아요. 이쪽 대시보드 쪽도 만져보면 재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스티어링 휠도 뭐 좀 요즘에 나온 D컷은 아니지만 괜찮습니다 이거. 근데 D컷이면 더 좋겠죠, 요즘에 요번에 나온 5 시리즈처럼. 그리고 요쪽이 이제 피아노 블랙 여기 뭐라 그러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이그로스 피니시가 돼 있는데,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되게 지문이 많이 묻을 줄 알았어요. 지금 안 닦아가지고 먼지가 좀 앉았는데 생각보다 지문이 잘 안 남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듣기로는 이게 원래는 우드인데 우드 위에다가 이렇게 씌운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플라스틱 같은데 어쨌든 뭔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관리 안 해줘도 되고. 처음 살 때는 여기를 다 그 카본 패턴으로 덮어야지 했는데 귀찮아서 그러진 않고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쫙 밟아보면은 딱히 아주 조금 밟아보긴 했지만 RPM을 높이지 않고 얘가 그냥 별 소리 안 내고 가요. 밖에선 별 소리가 좀 많이 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실내에 들어오는 소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타는 재미는 없어요. 스포츠 플러스로 맨날 놓고 탈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건 조금 아쉬운데 오히려 이제 가족들한테는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죠. 특히나 이제 우르렁 되는 소리 싫어하는 제 아내는 이게 제가 밟는 걸 싫어합니다. 조금 밟으면 소리가 나니까.
근데 이제 저속에서는 전혀 그런 엔진음이라든가 배기음이라든가 이렇게 발끝으로만 좀 전해지고 사실 뭐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좀 다른 모드를 에코프로 모드를 좀 쓸게요. 에코프로 모드는 인디비주얼로. 왜 이렇게 인디비주얼로 해놨냐면 이게 구성 보면은 여기에 냉난방이 기본적으로 에코프로 모드에서 빠져요. 좀 약간 절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름 같은 때 에코프로 모드로 가면 덥다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그래가지고 에어컨이나 뭐 냉난방 그런 거를 절약하지 않게 에코프로 모드로 세팅을 해놨고요. 주행에서만 탄력 주행을 굉장히 많이 해주기 때문에 이게 출력이 처음에 세니까 탄력 주행으로 쭉 가면 연비도 좀 절약이 되고 그런 면에서 이제 도심 주행에서 딱히 막히지 않는다면 에코프로 모드로 많이 하고 갑니다. 근데 이제 에코프로 모드를 했을 때 좀 답답한 점은 있죠. 얘가 출력을 다 사용하지는 않다 보니까 자주 가다 서다 하다 보면은 이게 다시 재출발을 할 때 좀 답답해요. 팔기통이 어떻게 답답하겠냐 싶은데 에코프로 모드로 하면은 평소 타고 다니던 것보다 좀 많이 굼뜨게 출발을 합니다. 막상 가기 시작하면 또 괜찮은데 역시나 에코프로 모드에서는 굉장히 조용하고 지금처럼 이게 스탑앤고를 적극적으로 작동을 시킵니다. 거의 엔간에서는 딱 멈추면 바로 꺼져버려요. 자, 그 다음에 뭐 가장 무난하게 쓰는 컴포트 모드로 하면은 뭐 여유 있죠. 여기서부터는 답답함 같은 건 전혀 없고 만약에 원한다면 어디든 갈 수 있는 이거에 익숙해져 버리니까 이게 또 이제 이게 좋다는 거를 가끔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매번 그래도 이렇게 한번 달려보면 야, 이게 힘이 넘치는구나 이러면서 이게 또 이제 탄력주의 상태가 되면 에코프로 모드로 자주 바꿉니다. 이러면서 이제 기름 자주 넣으러 가야 되고 그런 게 좀 귀찮기도 하고 돈도 아깝고 해서 시내 중에서 딱히 달릴 일 없을 때는 이렇게 에코프로 모드로 많이 운행을 합니다. 계속 발에 최대한 엑셀을 안 밟으려고 해요. 에코프로 모드로 갔을 때는. 자, 여기서 이제 스포츠 플러스는 조금 이따가 다리 건널 때만 좀 해보고요. 어댑티브로 다시 바꿔서. 이제 패들 시프트를 쓰면은 그래도 RPM을 좀 많이 쓸 수 있겠죠. 수동으로 바뀌니까. 거기서부터는 좀 그래도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패들 시프트를 쓰고 RPM을 높여도 이게 노멀 모드, 컴포트 모드에서는 그렇게 소리가 크진 않고 배기 플랩이 열리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해야 그나마 조금 들립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핸드폰 동영상 녹화로는 소리가 어디까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아직 패들 시프트는 쓰진 않았어요. 이제 꺾을 때 싹 돌아나가야 되는데 옆에 차가 있어. 돌아나간 다음에 탁 밟았을 때 배기음이 하면서 가야 되는데 밖에서 되게 멀리서 들리는 것 같은 이 엔진 회전음과 배기음이 들려요. 그래서 좀 아쉽죠. 일부러 좀 늦게 12시에 지금 출근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참 서울 도로에는 언제나 차가 많아요. 지금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타고 있는데 연비가 어떻게 되나 잠깐 체크해 볼게요. 이렇게 도심 주행만 하는 연비는 지금 제가 아까 에코프로 모드 갔다가 어댑티브 갔다가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6.9 정도 좀 나오고 있네요. 다리를 건너면 7점대를 넘을 때도 있어요. 좀 밟으면 솔직히 한 3, 4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도심에서는 그렇게 밟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차가 없을 때만 조금 이렇게 놀지. 그리고 이제 이런 고성능차라고 해서 항상 밟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 되게 피곤해요. 그렇게 밟으면.
출퇴근길에 이렇게 피곤하게 다닐 생각은 없고, 특히나 이제 출근길부터. 그래서 이런 고성능 차의 좀 그 장점이라고 하면, 정말 스트레스 풀고 싶을 때 한 번 딱 속력 뭐 길게도 안 내고 한 1분도 안 내겠지만 그 잠깐의 순간 힘을 내는 것 자체가 되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활력소가 되고 기분도 좀 좋아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성능 차는 뭐 맨날 밟을 거 아니더라도 뭐 힘숨 찐이라고 하죠. 평소에는 조용히 달리다가도 한번 달릴 때 달려줄 수 있는 차가 좋더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통풍 얘긴데, 통풍이 사실 BMW 통풍은 안 시원하기로 유명하죠. 있는 듯 없는 듯 하다 해서. 근데 이게 또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예, 켜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으면 또 이게 굉장히 덥더라고요, 생각보다. 켜져 있으면 처음에는 열심히 돌아가는 것 같은 소리도 나고 막 그러는데 중간에 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예 조용해져요. 2단계로 지가 알아서 줄이면서. 왜 줄이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없으면 또 등이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뜨뜻해지는 게 좀 없는 것보단 낫다. 확실히 있는 게 좋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뭐 어쨌든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도 다른 타사 통풍에 비하면, 특히나 국내 차들 통풍에 비하면 국내 차는 아예 거의 에어컨 바람 수준으로 나오더라고요.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그렇진 않습니다. 이 잠실대교를 건널 때 좀 차가 좀 뻥 뚫려 있어야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좀 달려보고 하긴 하는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스피커를 주시고, 자,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이제 좀 소리가 나죠? 다 막혔네. 찬스를 안 주네요. 방금 잠깐 달려봤는데 또 달릴 수가 없네. 야, 좀 비켜줘. 여기로 가야 되는데. 안 되겠네요. 오늘은 다리를 이미 다 건넜습니다. 패들 시프트를 하다가 이제 다시 드라이빙으로 오고 싶을 때 사실 가만 내비둬도 되는데, 빨리 하고 싶을 때는 저는 이렇게 기어 레버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바로 드라이브로 다시 나집니다. 근데 에코 프로로 나서 내리막길에서는 거의 탄력 주행, 이렇게 주행을 하면 연비도 아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BMW 그 조립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자면, 마감 품질? 잡음 같은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X3도 타봤고 5시리즈도 타봤지만 항상 보면은 되게 견고하게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참 만족스럽고,